오늘은 2025년 8월에 확정된 기초연금법 개정의 중심 내용을 개정 전과 비교해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흐름은 먼저 큰 방향을 한눈에 잡고 항목별로 개정 전과 후의 차이를 생활 언어로 비교한 뒤 전에는 받았지만 개정 이후 탈락하는 가상의 사례를 여러 유형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큰 그림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 실수요자에게 더 정확하게 닿는 선별, 근로의 장려, 다중자산 형식적 거래를 통한 편법, 수급의 차단, 그리고 사후 관리의 일상화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도 소득인 정액이라는 큰 틀, 즉 실제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은 같았지만 항목별 예외와 관행이 섞여 현장에서 들쑥날쑥하다는 체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원칙을 굵게 선으로 그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면 유리하고 기록하면 안전하고 불투명하면 불리해진 구조다. 이렇게 정리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동차부터 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배기량, 차종, 연식, 가격이 뒤섞인 기준이어서 현실 시세와 평가 사이의 간극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죠. 개정 후에는 첫 번째 차량은 생활필수재로 보고 시세 중심으로 평가하되 두 번째 차량부터는 예외 없이 자산으로 반영하는 원칙이 분명해졌습니다. 한마디로 1대는 생활, 2대부터는 자산이다. 그래서 첫 차량의 시세가 일정 범위 아니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2대 이상 보유 시에는 차갑의 고저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차량을 정리하거나 교체할 땐 중고차 시세 캡처, 매매계약서 이전 접수 중 대금 입출금 내역을 묶어두면 설명이 깔끔해집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시간을 크게 줄여줘요. 금융자산은 환산 구조의 형평성이 손봤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개정 전에는 고정된 환산율이 시장금리와 어긋날 때 체감 불공정이 컸고 소액 저축도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인다는 지점이 있었어요. 개정 후에는 기준과 시장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소액 중소액 구간엔 완충장치가 들어옵니다. 다만 단기간에 큰 금액이 유입 유출될 경우 출처와 용도에 대한 검증이 더 촘촘해집니다. 계좌 메모 영수증 사진, 계약서 사본, 보상상속대출 실행, 통지 같은 근거가 있으면 맥락이 명확해지고 평가도 예측 가능해져요. 적을수록 유리한 게 아니라 명확할수록 유리해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큰 틀에서 자산 성격으로 환산하는 구조는 유지하되 지역 주거비 현실을 일부 반영하는 보정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완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 규모 이상은 여전히 확실히 환산되며 전세에서 보증부월 세반전세로 갈아타며 보증금을 낮추면 환산액이 줄어드는 대신 월세 지출과 다른 소득 합산이 함께 작동해 오히려 경계선을 넘길 수 있어요. 재계약 전에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재계약 전후 금액 비교표를 만들어 두면 상담이 매우 수월해져요. 근로소득은 장려 기조가 유지됩니다. 일정 금액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일부만 반영하는 구조 덕에 실제로 일하는 분들께 유리한 구간이 있어요. 다만 개정 후에는 진짜 근로를 입증하는 기본 서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족회사 명목상 급여, 4대 보험 미가입, 근무시간 급여, 불일치 같은 경우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자격 특실, 급여 이체 내역이 일관되면 공제 혜택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일하는 분을 응원하는 방향은 유지하면서 형식적인 계약만으로 공제를 받는 관행은 걸러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이 유지되며 합산 소득인정액 계산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리됩니다. 어떤 가구는 감액 완화로 실수령이 늘고 어떤 가구는 차량 보증금 금융자산 합산이 더 선명히 반영되어 경계선을 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완화라는 말만 믿고 안심하기보다 우리 가구 합산표를 한 장으로 그려 이벤트의 순서와 타이밍을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심사 주기, 차량 처분 교체 시점, 전세 재계약, 보험 전환, 가족 간 대여 개시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겹치지 않게 달력에 펼쳐두는 게 좋아요. 가족 간 고액 거래는 최근 5년 검증이 사실상 상시화됩니다. 차용증 상환 내 역용도 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본다는 태도가 분명해졌고 반대로 문서이체 메모가 깔끔하면 대여로 인정받는 길이 예측 가능해졌어요.
큰돈은 현금 거래를 피하고 계좌이체로 남기는 게 안전하고 메모에 대여금 상환, 의료비 지원, 결혼 추계 같은 용도를 한 줄만 적어도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록은 곧 설명이고 설명은 곧 결과로 이어진다. 이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 관리는 표본이 아니라 상시 정리화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수급 이후에도 차량 추가, 고액 거래, 큰 자산 변동이 있으면 신고 검증 프로세스가 작동해요. 미신고와 위신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보완되었다는 체감이 있을 것입니다. 요지는 신청 때만 깔끔하면 끝이 아니라 수급 중에도 변화가 있으면 투명하게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이제 전에는 받았지만 개정 이후 탈락하는 가상 사례를 유형별로 보여드릴게요. 이름은 모두 가명이고 상황은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구성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차량 보유 고착형입니다. 76세 강도윤, 부부 가구, 국민연금 합산월 140만원, 경차 1대와 10년 된 소형 세단 1대, 예금 800만원, 전세보증금 없음. 개정 전에는 경차를 생활 필수로 어느 정도 완화받고 경계선 아래로 들어가곤 했어요. 개정 후에는 첫 차량은 생활, 두 번째부터 자산 원칙이 또렷하게 적용되면서 두 번째 차량이 시세와 무관하게 자산으로 강하게 반영되었고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겨 탈락입니다. 해결은 명료해요. 차량을 1대 체제로 조정하고 처분 차량 매매 계약서 이전 접수준, 대금 입출금 내역을 묶어 재심사를 신청할게요. 순서를 잘 잡으면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형식 근로 공제 배제형입니다. 72세 오지은, 단독 가구, 국민연금 60만원, 가족회사 명목상 근로 50만원 신고, 4대 보험 미가입, 근무시간 불명확, 예금 1,500만원, 자동차 없음. 개정 전에는 근로공제를 일부 적용받아 수급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 근로인증 강화로 공제 제외, 합산 소득이 올라 탈락이에요. 해결은 두 갈래입니다. 실제 근로로 전환해 근로계약 서급여 명세서 4대 보험 납부 이체 내역을 일관되게 맞추거나 명목 근로를 종료하고 다른 구조로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방향입니다. 형식만으로 공제를 받던 관행은 이제 어렵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 간 고액거래 무중빙형입니다. 74세 조상길 72세 김마리 부부, 국민연금 합산월 130만원, 예금 2천만원. 2년 전 자녀에게 1,800만원 송금, 차용증 상환 내역 없음, 같은 해 경조사 고액 300만원 추가. 개정 전에는 설명으로 부분적으로 넘어가던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 후 최근 5년 고액 거래가 정규 검증되며 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재산 이전으로 환산, 합산 소득이 올라 탈락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분 상환을 시작하며 이체 메모에 대여금 상환이라고 남기고 용도 영수증을 모아두면 다음 심사에서 개선 가능성이 있어요. 소급은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전세보증금 과대형입니다. 71세 박정혜, 단독 가구, 국민연금 65만원, 카페 파트타임 60만원,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 예금 300만원. 개정 전에는 보증금 환산 때문에 경계선을 오르내렸어요. 개정 후에는 소액금융 완충과 근로공제 일관 적용으로 근로 부분은 유리해졌지만 보증금 규모가 크다 보니 여전히 빡빡합니다. 다만 지역 보정이 일부 반영되며 미세하게 내려와 수급 유지가 가능해졌고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을 세 조합을 신중히 조정하면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재계약 직전 주민센터 상담으로 시뮬레이션을 꼭 해볼게요. 다섯 번째 유형은 사업자 추정소득 강화형입니다. 73세 이문호 부부 가구, 국민연금 합산 120만원, 동네 반찬가게 사업자 등록 유지, 실소득 체감월 60만원, 전세보증금 없음, 자동차 1대. 개정 전에는 서류 보완으로 간신히 통과한 해가 있었어요. 개정 후엔 형식적 사업 유지에 엄격해져 장부신고 매출 비용. 일관성이 없으면 추정소득이 강하게 반영돼 탈락입니다. 영업을 끝냈다면 폐업 정리, 임대차 종료, 카드 매출 중단, 집기 처분 내역을 정리하고 재심사를 가는 게 좋고 계속 영업한다면 장부를 정상화하고 비용 증빙을 탄탄히 해. 실제 소득 구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금융보험 환산 중첩형입니다. 70세 손미자 단독 가구, 국민연금 55만원, 예금 4천만원, 보험 해약 환급금 2,500만원, 전세보증금 8천만원, 자동차 없음.
개정 전에는 세 항목 환산이 겹쳐 경계선을 살짝 넘어 탈락이 났어요. 개정 후에는 소액 중소액 금융 완충과 환산 보정으로 예금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은 해지 대신 전환감액 완납 옵션을 활용해 환급금 지표를 낮추는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 수급 전환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 경우 핵심은 해지에 서두르지 말고 전환부터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7번째 유형은 다중요인 합산 초과형입니다. 78세 신두영 75세 정욱남 부부 국민연금 합산 150만원, 자동차 2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예금 1천만원. 개정 전에는 간신히 통과했지만 개정 후 두 번째 차량의 자산, 반영과 보증금 규모 영향이 겹치며 기준선을 넘겨 탈락이에요. 해법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을 1대로 정리하고 다음 전세 재계약에서 보증금 월세 조합을 미세 조정해 합산을 경계선 아래로 내릴 거예요. 이벤트가 겹치지 않도록 달력으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8번째 유형은 근로전환 성공형입니다. 69세 하정임, 단독가구, 국민연금 70만원, 마트 계산원 파트타임 80만원, 전세보증금 1억, 보험 보장성 위주, 자동차 1대. 개정 전엔 경계에 걸렸지만 개정 후 근로공제 일관 적용과 소액, 금융 완충 지역 보정이 함께 작동해 안정권으로 들어옵니다.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자격 득실을 깔끔히 맞춰두면 평가가 빨라지고 결과도 안정화돼요. 9번째 유형은 대형자산 구조 조정형입니다. 70세 유성우 단독가구, 국민연금 85만원, 예금 5천만원, 보험 해약환급금 3천만원, 전세보증금 1억, 자동차 1대. 개정 전후 모두 규모가 커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구조 조정으로 길이 생겨요. 보험은 해지 대신 전환감액 완납으로 환급금 지표를 낮추고 전세는 보증금 월세 균형을 조정하며 차량은 시세 안정 구간 1대로 유지, 가족 간 고액 거래는 분할되어 구조로 설계하고 증빙을 남겨요. 작은 변화들이 합쳐지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순서와 타이밍 설계가 승부처예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체감 핵심은 분명해요. 자동차는 1대 중심으로 단순화할수록 유리하다. 금융보험은 전환을 먼저 보고 해지는 신중하게 간다. 전세는 재계약 전에 합산 시뮬레이션을 한다. 근로는 진짜 근로로 증빙을 갖춰 공제를 온전히 받는다. 가족 간 고액 거래는 차용증 상환 내역 용도 증빙을 세트로 남긴다. 부부 가구는 합산표를 한 장으로 그려 이벤트 순서를 설계한다. 신청 재심사 직전에는 최신 고시 수치와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이 7가지만 챙겨도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실무 팁도 생활 언어로 정리해 둘게요. 큰돈은 현금 거래 대신 계좌 이체로 남길게요. 이체 메모란에는 대여금 상환, 의료비 지원, 결혼 축의처럼 용도를 한 줄로 적을게요. 차용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액, 일자, 상환기한, 상환 방식, 이자 유무, 송금 수취 계좌, 서명만 명료하게 쓰고 사진과 원본 파일을 각각 보관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시세 캡처, 매매 계약서, 이전 접수증, 입출금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저장해 둘게요. 전세는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재계약 전후 금액 비교표를 준비해 둘게요. 근로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두면 충분합니다. 사업은 장부 매출비용 영수증,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카드 매출 중단 폐업 증명까지 라인을 맞추면 좋아요. 이런 세트가 있으면 심사 담당자와의 대화가 5분 만에 정리됩니다. 타이밍 설계도 중요해요. 자동차 처분, 전세 재계약, 보험 전환, 가족 간 대여 개시 같은 굵직한 이벤트를 한 달에 몰아넣지 말고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뒤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유서를 침착하게 작성해 재심사를 요청해 볼게요. 오해가 있었던 거래의 목적, 상환 진행, 추가 증빙, 누락 서류, 명의 착오 등을 날짜 금액 중심으로 간명하게 적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팁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서는 깐깐해졌다, 예측 가능해졌다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던지세요. 본문에서는 자동차, 금융, 전세, 근로, 부부, 가족 거래, 사후관리 순으로 한 바퀴 도신 뒤 오늘 소개한 가상 사례 중 34개만 카드로 큼직하게 보여주세요. 숫자는 예시 워터마크를 얹어 오해를 막는 게 좋습니다. 엔딩에서는 자동차 일대, 큰돈 기록, 전세 시뮬, 진짜 근로, 차용증 5 키워드를 반복해 각인시키면 좋아요.
설명란에는 최신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라는 문구와 상담 권장 문구, 그리고 영상 챕터 타임스탬프를 넣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상향하향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후 관리까지 일상화한 변화다. 그래서 준비가 곧 결과를 바꿉니다. 자동차는 1대 중심으로, 금융보험은 전환 먼저, 전세는 재계약 전 시뮬레이션, 근로는 증빙 일관성, 가족 간 고액 거래는 차용증 상환 내역 용도 증빙을 습관화하세요. 신청 전에는 꼭 최신 고시와 지침을 확인하시고, 경계선 주변에 계시다면 숫자 한 칸, 서류 한 장이 결과를 가릅니다. 기록은 권리이고 투명성은 안전망입니다. 오늘 흐름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표를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필요한 분들께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